조 의원님께서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다녀오셨는데요. 거기 가서 아주 중요한 인물을 한 사람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 로저 스톤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로저 스톤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 트럼프 대통령의 비밀 책사 그런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상대 반대당 쪽에서는 뭐 저 비열한 사기꾼이야 이렇게 또 저쪽에서는 워낙 아까운 인재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적인 브레인 역할을 하고 전략가이기도 하고 공식적인 직함은 없어도 사실상 정권의 실세다 이런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바로 로저 스톤. 언론에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만은 이제 로저 스톤을 조정은 의원이 만나고 오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뭐 원래 그런 그 대통령 취임식 보면 네. 그 낮에는 공식적인 행사 뭐 성경책위에 선서도 하고 네. 등등 하면서 네, 그 오후에는 무도회라는 게 서양 문화 저 무도회. 봤습니다 영상으로요. 네, 덕수도 있고 그거 좋더라고요. 네, 그런 걸 한 3-4번, 4번, 5번 이렇게 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뭐 군인들 보훈단체만 모아두는 무도회도 네, 있고 그거 봤습니다 제가. 예. 네. 그래서 굉장히 뭐 재밌는 좋은 멜라니 여사가 그 네. 군인들하고 이렇게 춤도 추고 하는 거 보니까 맞습니다. 야 우리도 저런 장면을 한번 보여줄 수 있다면 그 부러움도 사더군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로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초청을 받아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자리니까 뭐 격이 없이 어깨를 부딪히는데 만나 보면 뭐 장관이고 네. 만나 보면 상하원 의원이고 그렇네요. 이렇게 넌 어디서 왔냐? 그럼 난 한국에서 온 국회의원이다. 네. 여기까지 잘 왔다. 뭐. 근데 딱 보니까 로저 스톤인 겁니다. 예. 근데 실은 로저 스톤이 들어오니까 저보다도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예. 막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오 마이 갓 그러면서 It's Roger. 로저가 나타났어. 로저가 나타나면서 그냥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여배우가 들어오면 싹 쏠리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네. 뭔 말인지 압니다. 네, 그런 겁니다. 예. 정말 예. 로저 말로만 듣던 네. 그 가서 인사도 하고 예. 그러면서 좀 대화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또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스탑 더 스틸 네. 우리 이 광장에서 시위하신 우리 애국 시민분들 도둑질을 멈춰라. 네. 스탑 더 스틸이라는 구호를 만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분 하는 얘기 한국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이제 여러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진짜로 영업 비밀에 해당되는 얘기도 여러 가지 해주셨고요. 예를 들면 하나만요 공개하시죠. 영업 비밀이라. 근데 이런 예. 얘기 해주셨습니다. 예. 그 지지율 올라갈 때 더 잘해라. 지지율 올라갈 때 더 조심해라.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를 잘 한번 공부해봐라. 어떻게 어떻게 이 소위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에서 이렇게 다 이길 수 있었는지 그러면서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네. 계엄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네. 계엄 이후에 빠르게 이 대통령과 저희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도 자기는 놀랍지 않다. 네. 근데 이제 놀라운 게 아니라 오히려 놀랍지 않다. 당연히 그렇게 놀랍지 맞다. 않다. 예. 근데 한국 안타까운 거 하나는 지금 한미 관계의 골든 타임인데 네. 그게 없다는 게 참 맞습니다. 아쉽다. 예.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랑도 있었으면 충분히 대화를 했었을 텐데 하고 말을 흐리더라고요. 예. 전 그때 굉장히 아쉽고 화가 났습니다. 민주당이 뭐 계엄해서 탄핵 거기까지야 뭐 100번 네. 양보해서 이해가 되는데 정말 이렇게 중요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요새 하는 거 보십시오. 뭐 거침이 없잖아요. 네. 마치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그 어떤 장관보다도 크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한덕수 총리 마저 탄핵해버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외교통상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렇죠. 주미 대사를 했고 그렇죠. 네. 이게 또 현직 총리고 네 국가가 뭐라니까 그 대통령 대행으로서의 아우라가 있으시잖아요. 네. 충분히 대화 상대는 미국이 인정했고 네. 또 제가 듣기로 아마 얼마 전에 제가 돌아오고 나서 한미일 네.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아마 역사상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했었고 거의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한국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중요시했는데 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으로 네. 그런 골든 타임을 놓쳐서 그냥 농담 반 진담 반 6개월 뒤에 보자 그러더라고요. 이 말이 너무
한번 가슴 저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세 폭탄이 거의 모든 종목에 대해서 보편 관세, 뭐 일반 관세, 뭐 상호 관세 별의별 용어로 변주곡을 하면서 지금 그게 바로 2달 정도 여유가 있겠다 했는데 그게 한 달로 줄어들고 뭐 이런 상황인데 맞습니다. 그걸 제일 컨트롤 타워로서 잘할 수 있는 분이 한덕수 총리인데 사실은 한덕수 총리 저희가 참 아쉽게 얘기를 하지만 국민의힘에는 조정원 의원이 있잖아요. 여러분 조정원 의원이요. 세계은행에서 국제경제개발 전문가였습니다. 이분이요 여러분 중동에서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그 지역의 경제 개발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또 중안에 세계은행의 그 실무 책임자로서 역할을 해내고 그때 앞에서 느닷없이 폭탄이 터져가지고 까딱하면 이분 실명하셨을 뻔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그때 참 폭탄 테러 터졌을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든 어디 이동하던 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거주하면서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쪽 그때도 막 서로 폭탄을 주고받고 네.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외교가 해서 뭐라 그럴까 휴전을 네. 지금 협정하고 있었고 네. 지금 가자지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네. 가자지구에 직접 제가 들어가서 그쪽 관계자분들하고 이스라엘을 중재하는 네. 그래서 가려면 거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 그렇죠. 방탄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네. 그 방탄차를 직접 몰고 아. 들어가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방탄차를 몰아보면. 그렇습니까? 네. 제가 많은 분들이 너 참 곱상하게 생겼는데 별일 다 했다 그러시는데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좀 거칠게 살아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협상을 하는데 국제전은 항상 일어나고 예. 뭐 사이렌이 일어나서 뭐 그러니까 건물 내 방공호로 피하는 건 뭐 네. 일상이고 예. 그런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더 자세하게 얘기한 건 제가 그때 그 약간 보안을 지켜야 될 업무들이 있어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에 그 휴양지로 만들면 여러 가지로 뭐 좋지 않겠느냐 해서 또 이스라엘 쪽에서는 크게 환영을 했고 또 세계적으로는 또 걱정의 목소리도 많았던 뭐 그런 지역이 바로 가자 지역이고 뭐 인지를 푸는 그런 조건들이 또 성사가 거의 됐다가 또 틀어지기도 하고 참 지루하게 지금 끌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예. 그런 지역을 누비면서 국제 경제 개발에 관한 이 실무 총책임을 오랫동안 맡아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이런 관세 문제, 미국과의 협상 문제 뭐 이런 거에 남다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미국하고 우리 협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저 스톤도 만났다 하시니. 예, 뭐 저는 이제 그래도 먹고 사느라고 이제 언어가 되니까 네. 통역이 없으니까 그런 자리에서 이제 순발력을 발휘해서 그런 문제를 풀어 나갔는데요. 네. 이 국제 사회는 거칠게 얘기하면 정글입니다. 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없습니다.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뭐 여러 가지 벌어진 일들 보시면 더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정치의 영역과 이 경제 영역 그리고 논리적인 영역과 감정 영역이 마구마구 섞여 있습니다. 네. 이 국제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정말 똘똘해야 됩니다. 네. 제가 좀 거친 중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주먹 센 형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형님들한테 고생 안 하는 방법은 아주 똘똘해야 되는 겁니다. 네. 저희 학교에서는 최소한 얘 전교 1등이야 뭐 이거 반에서 1등이야 그러면 아무리 힘이 약해도 걔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얘는 건드리지 마라 임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지금 우리가 전교 1등에 뭘 갖고 있어야 된다.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세계 1등을 갖고 있어야 된다.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미국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인간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타일의 기본 중의 기본은 만나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면 막 별의별 걸 다 풀어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 그거더라고요. 네. 개인적인 관계를 굉장히 중시해요. 예, 그렇습니다. 딱 만나서 이렇게 막 케미가 맞는다. 예. 그러면 이제 마이 프렌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만났는데 별로 뭐 날 음. 무시하는 것 같고 네. 뭐 이렇게 좀 잘난 체하고 네. 그러면 이제 그걸로 끝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에 대해서도 그가 나를 좋아한다. 내가 그 만날 수 있다. 네, 내가 어떻게 걔를 싫어하겠냐 뭐 네. 이런 거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식의 외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과의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소위 워싱턴
그 전통 관료와 외교 라인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아는 인연, 개인적인 그러니까 워싱턴에 처음 들어간 사람들, 워싱턴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사람들. 네.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우리 정부와 우리 집권당이 잘 낯설어했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카메라 꺼지고 주말에 만나서 트럼프 정부의 외교, 그다음에 여러 정책들을 논의하는 주요 핵심 서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클들을 빨리 파악하고 네. 어떤 비용과 노력이 들더라도 그들과 대화를 해야죠. 같이 골프도 치고 사우나도 가고 술집도 가고 서로 집으로 방문 초대도 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을 이해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위험해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한 축과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한 축의 충돌이 되고 있다. 뭐 우리를 도와달라는 얘기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해달라라는 말을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호감을 갖고 있는 그런 팀들이 빨리 그런 구성돼야 말을 됩니다. 저쪽 실력자한테 바로 귀에다 대고 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신문에다 기고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아닙니다. 예. 뭐 어느 잡지랑 인터뷰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 진짜 외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침 이제 한국 들어와서 한국 국회의원들도 뭐 제 핸드폰에 있지만 지난 한 15년, 16년 세계은행이라는 국제기구에 있으면서 유럽과 미국의 그 정치인들 이제 주요 공직에 있는 분들을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이제 세계은행 조정원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조정원이다. 근데 한번 우리 만나자. 그러니까 서슴지 않고 만나주고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거냐. 우리 관세, 우리 지금 전 정부 믿고 미국에 엄청 투자 많이 했다. 네. 배터리 공장 지금 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했더니 자기네들도 걱정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는 관세 폭탄이 지금 여기저기 떨어지고 있는 그런 전쟁터를 우리는 뚫고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조정원 의원이 세계은행 그 국제경제개발 담당 책임을 맡아오신 그런 경험과 여러 가지로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된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건 대한민국 거를 갖다 쓸 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이 있으면 협상은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진짜 그 미국의 속생각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로는 그 생각을 읽어내기 위한 개인적인 인간적 네트워크가 정말 필요하다. 참 말은 이렇게 합니다만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제 그런 인재, 그런 능력이 있는 분들이 빨리빨리 제자리로 오고 적재적소에 임용이 되고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조 의원님, 지금 이제 어찌 됐건 뭐 낮에는 탄핵 반대, 밤에는 뭐 조기 대선, 그래서 뭐 주 반야대 이런 사자 성어도 누가 만들어내고 그랬던데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뭐 이준석, 천하람, 뭐 허은하, 지금 허은하 전 대표는 이제 좀 떨어져 나간 것 같은데 그쪽 개혁신당이 뭐 국민의힘 쪽에 붙느냐 뭐 민주당 쪽에 붙느냐 이걸 가지고 말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천하람 지금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가 민주당 쪽에는 안 붙어, 우리는 이재명 일극체는 안 돼, 뭐 이런 말을 또 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준석의 뿌리가 원래 국민의힘이므로 그쪽하고는 어떻게 연대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저희 시청자들께서도 이런 말하면 싫어하세요. 힌트를 주시는군요. 네. 저도 실은 그 국민의힘에 합당하기 전에 시대전환이라는 작은 정당을 창당해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작은 정당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의 모습을 보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었고 또 지금에 벌어지는 일들 보면서 참 이해는 가지만 참 안 됐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그 갖고 있는 상징 자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젊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깎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 안타까움이 듭니다. 뭐 가끔 제가 이제 같이 방송을 하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나는 보수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를 한 기억은 납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자유우파인 저희들하고
합이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엊그제 CBS에 뭐 두 분이 같이 방송에 나가셨는데 그 이준석 의원이 조정원 의원을 공격하기 위해서 CBS 측하고 어떤 뭐 통계 자료를 가지고 짬짬이를 했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또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뭐 그 무슨 얘기예요, 그게?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넌 가만히 있는데도 뉴스에 나더라. 자고 났는데 뭐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제가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 예. 출연을 했는데 네. 제가 나온 걸 알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걸 알고 조정훈한테 이 질문을 해달라고 방송국 측이 요청을 했다는 아,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질문을 제가 받았고 와, 예.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서 좀 아이고 좀 당황했고 네. 좀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솔직히 뭐 이용당했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데 많은 분들이 왜 너 가만히 있냐 뭐 한마디 해야 되지 않냐. 근데 원래 정치인이라는 게 돌맞는 업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이 아닌 걸로 비판받는 업이기도 하고 제가 총선 백서 때 있지도 않은 것 같고 진짜 6개월 동안 시달렸기도 했고요. 그 생각지도 않은 거를 불출마 선언까지 당대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출마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출마하면 선언하지만 뭐 안 하겠다는 선언을 근데 그런 것까지도 했었고 그래서 총선 백서를 디딤돌 삼아서 작년 7월 당 대표 선거에 나서려고 한다. 그 얘기가 한참 돌았었죠. 한참 돌았었죠. 네. 저는 굴러 들어온 돌이란 거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별 더욱더 말씀을요. 네. 이 자유우파 제가 생각하는 자유주의와 정치권이란 거 누구든지 다 처음에는 굴러온 돌이지 처음부터 박힌 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뭐 정치권의 돌연변이라고 보고요. 네. 근데 한 가지 확신은 돌연변이가 결국 살아남습니다. 자, 그런데 네. 우리가 처음 이제 드렸던 질문 이준석의 개혁 신당과 연대할 가능성 국민의힘이 저희가 먼저 손 내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먼저 손 내밀지 않겠다. 네. 그러나 저쪽에서 만약 연통을 더 온다면 그때는 고민하겠지만 네. 저희는 그 연대 없이도 예. 차기 대선에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드는 게 1차 목표입니다. 네. 저희가 뭐 민주당을 10% 차이로 이길 수 있다. 그럼 뭐 의미 없죠. 네. 뭐 굳이.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막상막하가 돼버렸다. 네. 그러면 이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봐야겠죠. 이준석 의원은 아마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처럼 요즘 얘기를 하고 다니던데 그렇다면 가령 이준석 의원이 현재 지지율로 보면은 가령 뭐 한 자릿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0.몇 % 득표율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한 자릿수 몇 %가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상황 변화에 따라서 더 뭐 두 자릿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뭐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진 않아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지지율이 나오지만 약간 심상정 효과라는 게 있었잖아요. 심상정 대표도 정의당 뭐 대선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지율 뭐 얼마 나왔는데 항상 이 투표에서 까보면 절반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대통령 선거는 한 명만 뽑는 선거이기 네. 때문에 아무리 그분을 지지해도 사표가 된다는 생각. 네. 국민 여러분이 사표를 진짜 싫어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쪽 진영, 뭐 저쪽 진영에 될 사람에게 해서 항상 실제 까보는 지지율은 여론조사보다 한 반 정도 됩니다. 네. 저희는 지금 지지율의 반 정도라고 봅니다. 네. 네. 근데 과연 이게 캐스팅 보트인지 아닌지는 뭐 실은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기 대선은 없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실은 전략기획 회의를 하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그 표가 순전히 우리 표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민주당 표도 상당히 가져갈 거기 때문에 뭐 5대5 정도면 큰 의미 없고 오히려 저의 진짜 고민은 탄핵이 기각되었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나올까? 민주당이 탄핵 기각을 또 수용 못 해가지고 거리에도 뛰쳐나가면 또 광장을 시끄럽게 만들 경우. 대한민국 진짜 난리 나지 않을까?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헌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불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입장을 내시지만 그래도 헌재의 결과를 수용하겠다. 정말 큰 대통령다운 발언을 하신 거거든요. 네. 저희 국민의힘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와도 수용합니다. 민주당은 그 얘기를 아직도 안 합니다. 지금 최종 변론이 나온 상황에서 그래서 탄핵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면 이 전국을 빨리 수습할 수 있을지 그래서 오늘 발표한 게 반성 그리고 안정 그리고 개혁 이 세 가지 기조로 지금 탄핵 기각 이후의 시나리오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국민의힘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말 중요한 시기를 관통하고 지나갈 텐데 한 달, 두 달, 세 달 국민의힘이 나아갈 길을 정함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조정원 의원 계속 좀 여기서 계시라 하고 질문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다음 일정이 촘촘하게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아무튼 조정원 의원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갔습니다. 조기 대선은 없을 것이다. 네. 이진석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했을 때 그 구도가 헌법재판관들에게 그대로 유지되는 거 있다고 보는 게 옳다. 이 말 한 말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마지막 한 말. 제가 좋아하는 우리 김광일 선생님 처음으로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참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이 프로그램 보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 매 주말마다 국민 여러분 투잡 뛰시지 않습니까? 네. 돈도 안 되는 투잡 뛰는 이런 상황까지 올게 된 거 상당히 죄송하고 또 현역 의원들 왜 안 나오냐? 왜 안 나오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실은 저는 몇 주 전에 있던 부산 집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네. 같이 서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 저희 마음, 개인적인 마음만은 항상 같이 있고요. 또 대통령께서 저는 계엄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탄핵은 바람직한 수단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광장에 계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저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조기 대선이 없도록 저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동원해서 한번 3월 달에 정말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